소위 말해 에치인슈타인 증거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에치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얘기를 일부 그래서 하긴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글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의 제안을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증거의 문제.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다양한 증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진부한 가설인데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 너무 아이고 잠깐 이게 예. 모든 까마귀는 검다 같은 경우에 가설이 있는데 이게 북미 지역에서만 까마귀를 관찰했다. 이럴 경우와 아니면은 같은 숫자지만은 북미가 아니라 북미, 뭐 남미, 아프리카, 뭐 이제 유럽,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관찰했을 때 자료가 했다고 했을 때 설령 동수라고 하더라도 이 다양한 지역에서 관찰한 이 자료들이 훨씬 더 좋은 증거를 갖춘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죠. 통상 반복문적 뭐 상식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왜 유사한 증거보다 다양한 증거가 더 좋은가? 이를테면은 왜 이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관찰한 것보다 왜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관찰한 게 더 좋은가?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라 했을 때 지금 오늘 학회도 참석하신 천현대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증거의 문제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이 문제 해결 관해서 일종의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증거에 우수한 입증에 대한 해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다양한 증거가 더 좋다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좋은지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정당화, 좀 더 이해를 주는 그런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증거의 문제가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증거이론이든 거기서 베이지안이든 뭐든 간에 어떤 증거이론이 가져야 될 해결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증거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증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치인슈타인의 증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치인슈타인 증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소개한 학자도 있고 아닌 게 있지만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비주류가 생각되기 때문에 잠깐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에치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증거 규정은 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은 뭐 주어진 배경 정보 비하에서 어떤 E가 H의 잠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3번 먼저 얘기할게요. E와 B는 참여해야 되고 E는 가설 H를 참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렇습니다. E와 B가 참일 때 그럼 주어진 배경 정보 비하에서 E가 B가 참일 때 이게 H와 E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있을 확률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0.5는 일종의 하나의 제한한 거, 최소한 반보다 0.5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나머지는 뭐 또 논의할 만한 거리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설명적 연결 조건, 이 확률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E와 H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저 동전을 던졌는데 일단 10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거예요.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이 동전이 앞면으로 편향된 동전이다. 라는 가설에 좋은 증거가 되겠죠. 통상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증거가 되느냐 했을 때 이 동전이 앞면이 나와. 이 동전이 앞면으로 굉장히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와 이 동전이 100번 던졌을 때 100번 다 앞면으로 앞면이 나왔다는 이 두 사실 사이에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가설이 이 동전이 앞면으로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게 왜 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100번 다 앞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 이 설명적 연결이 단순히 가설이 어떤 자료 1을 설명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가 가설을 왜 참인지 옳게 설명한 경우도 있고 E가 왜 H가 참인지 옳게 설명한 경우, 가설 H가 왜 E가 참인지 그리고 왜 H가 참인지 옳게 설명하는 이 모든 경우를 가리켜 설명적 연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사례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이제 이것만 보여주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동전 던지기 사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가설이 자료를 설명하는 거죠.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왔는데 왜 앞면이 나왔냐? 이 동전이 굉장히 앞면에 편향되어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어색해 하시는데 E가 왜 H와 참인지 옳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가 가설을 설명하냐는 건데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온나무 숲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 장비도 없이. 자, 그런데 가설이 제가 이제 그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긴다, 발찌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은 증거될 수 있는 것 같죠. 그 온나무 숲에 제가 아무 장비도 없이 들어갔다는 게. 자, 그런데 설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 온나무 숲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장비 없기 때문에 가설, 왜 발진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거 일종의 인과적 설명이죠.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제3의 가설 H가 왜 E가 참인지, 그리고 문제 가설 스몰 h가 참인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E를 동료를 던졌는데 100번도 안면 나온 거로 합시다. 가설을 101번째 시행했을 때 안면이 나온다는 거로 두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옳게 설명하는 제3의 가설이 뭐냐면은 이 동전이 앞면으로 굉장히 평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적 연결이 있고, 이런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증가되려면은, 이가 H에 증가되려면은. 통상 이제 이것들은 또 분해가 되지만요. 분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발표문에 보면 아래 이제 이 관련돼서 증명을 제가 옮겨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높은 확률을 요구하고, 제가 앞에 보신 것처럼 0.5보다 큰 확률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설명적 연결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강한 설명적 증거 개념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증거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증거적 다양성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제안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증거적 다양성을 해명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과학철학회 이제 천연덕 선생님이 본인의 논문에서 그 호리치의 그 개념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베이지주적 증거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 기준 조건. 그래서 한 가설에 대해 증거가 유의미하게 다양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제시되면은 이걸 만족하면 다양하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다양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줄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유의미성 해명 조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을 만족한다 쳐요. 이걸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다양하다는 게 도대체 왜 유의미한지, 왜 시그니피컨트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명료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률 증가 조건인데요. 이제 통상 표준적인 아니면 널리 알려진 베이지주의 버전에서는 어떤 E가 가설 H에 증가되려면은 그 E 등장 이후에 가설의 확률이 증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을 경우에 가설의 확률과 E가 등장하고 나는데 가설의 확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확률 증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렇게 규정된 다양한 증거 집합이 보다 유사한 증거 집합보다 가설의 확률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보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은 다양한 증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명이 되고, 왜냐면은 다양한 게 뭔지 정해주고요. 다양한 증거가 뭔지 규정해주고, 그게 왜 유의미한지 얘기해준 다음에 정말 그게 좋은 증거인지 혹은 강한 증거인지 보여주는 게 마지막 조건이니까요. 다만 이 확률 증가 조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표준적인 베이지주의 방법론, 가설의 확률 증가가 증거랑 연결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걸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는 분명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증거 이론 관계없이. 그런데 세 번째 것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바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양한 증거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바꿔볼게요. 다른 증거 이론들도 만족시킬 만한, 그냥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증거 만족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규정된 다양한 증거 집합이 보다 유사한 증거 집합보다 해당 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증거 이론의 관점이든 간에 더 좋은 증거의 기준을 보다 잘 만족하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 이론이 있다면 어떤 증거가 더 좋고 어떤 증거가 덜 좋다라는 식의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면요, 그걸 더 잘 만족하면은 되는 거겠죠. 어떤 증거 이론이 다양한 증거가 왜 좋은지에서 해명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당연히 기준 제시해야 되고,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해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증거 이론 입장에서 더 좋은 증거 혹은 더 강한 증거의 기준이 있으면 그걸 만족시키면은 왜 다양한 증거가 유사한 증거보다 더 좋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개, 다양성 기준 조건과 유의미성 해명 조건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 세 번째 조건만 이제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바탕으로 둘 에친슈타인의 증거 이론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증거 기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증거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좋은 증거가 뭐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증거적 연결의 핵심이다 있다 있는 걸 받아들인다면 방금 제가 이제 든 예들 생각나시죠? 가설과 자료 사이 어떤 설명 연결이 있다는 게 뭐 가설이 자료를 설명하든지 자료가 가설을 설명하든지 어떤 제3의 가설이 둘 다 설명하든지인데요. 그런 설명적 연결이 있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증거적 연결이 만약 일종의 설명적 연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증거적 연결이 일종의 설명적 연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증거적 연결이 사실상 설명적 연결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증거에 대한 평가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설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또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설명은 사실 좀 안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왜 질문에 대한 그냥 답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답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설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옳은 설명과 좋은 설명이요. 우리가 통상 이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지만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 같은 경우는 통상 참인 설명 같라고 얘기할게요. 그 설명이 참. 좋은 설명은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이 왜 이런 이를테면이죠. 제가 이제 다른 동네에서 봤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산소가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산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게 사실 이거에 진리치는 참이죠.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나니까. 뭐 사실 또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복잡하게 하면 또 골치 아프겠죠. 그건 잠깐 접어두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이건 좋은 설명 안 걸쳐 보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에서는 저기 불 났는데 왜 불이 났어? 산소가 있었거든 하면은 조금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에 어떤 뭐 더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설명이 되죠. 왜냐면 이를테면 취약정 아동 같은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나 4학년 때 불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맥락에서는 왜 불이 났냐고 했을 때 산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니까. 그러면서 옳은 설명과 좋은 설명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옳은 설명과 이제 좋은 설명을 구분하고 통상 이제 피터 리턴 같은 학자는 이제 좋은 설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러블리하다 러블리니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럼 좋다. 이제 증거 평가 기준이 이렇게 두 개 나뉜다. 옳은 것과 좋은 걸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느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글 써가지고 자료집에 이제 글이 명료하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좋은 증거랑 일상에서 좋은 증거, 강한 증거를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점에서는 구분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좀 더 증거에 대한 좀 깊은 이해에서 한번 강한 증거라는 개념과 좋은 증거라는 개념을 한번 구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증거는, 강한 증거는 옳은 설명과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즉, 증거의 객관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특징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의 참과 자료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측면에서 강한 증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분명히 이런 겁니다.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다. 옳은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적 다양성의 해명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증거 조건을 좀 고친 겁니다. 강한 증거 조건. 그래서 강한 증거라고 하면은 다양한 증거 집합이 유사한 증거보다 더 좋은 증거라고 하면 이런 거죠.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자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증거 집합보다 가설과 증거 사이의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증거 E1과 E2가 있는데, E1의 가설 H와 설명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러면은 E1이 E2보다 더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제안이고,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증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인데요. 두 번째, 좋은 설명은 이런 거죠.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설명적 관심이라든지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설명은 어떤 가설을 이용한 설명들은 가설의 참 거짓을 떠나서 가설의 어떤 좋은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특히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치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적 가치들, 단순한 이론이 더 좋다든지 통합적인 설명 능력 가치는 더 좋다든지 하면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뭐 개척할 수 있는 뭐 것들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 좋다든지 그런 식의 가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증거는 좀 더 맥락 의존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호한 점이 있지만은 애매한 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배경 정보 비하에서 E1, E2보다 가설 H에 대해서 더 좋은 증거라면은 가설 H와 E1 사이의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설명이 가설 H와 E2 사이의 설명보다 어떤 인식적 가치를 보다 잘 만족시킨다든지 좀 더 잘 실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설명들이. 그래서 증거적 다양성을 위한 해명을 위한 조건 관련해가지고 좀 바꾸면은 그렇게 규정된 다양한 증거집합과 가설사의 설명이 유사한 증거집합과 가설사의 설명보다 보다 좋은 설명의 점을 보이면은 그런 증거는 더 좋은 증거 아닐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좋은 증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가설의 참 거짓과는 약간 다르게 가설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식적 가치를 만족시킨다든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 정말로 이제 증거적 다양성 관련해서 왜 다양한 증거가 더 강한 증거, 혹은 다양한 증거가 더 좋은 증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말이 빨랐는데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성과 관해서 이제 해명을 제가 두 가지로 하려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인식적 보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시가 이런데 아파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집엔 좀 더 길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쭉 보고 뭐 비슷한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E1이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하이 아파트 601호가 매매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매물 정보에 플래시 아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 이것도 이제 서울시 포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하이 아파트나 플래시 아파트 대충 6층에 있는 이런 집들은 대강 한 3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이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설이 이런 거죠. 하이 아파트 601호는 대략 3억 2천만 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정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거래가 정보 줄여 보니까는 비슷한 아파트, 옆에 아파트도 똑같이 그 가격으로 거래되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E1이 하이 아파트 601호가 이렇게 거래되고 플래시 아파트 비슷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단지에 다 구성이 비슷한 아파트인데 3억 2천이고 이게 3억 2천이라면은 요 아파트 옆에 있는 바로 플래시 아파트도 대충 3억 2천 근처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서울시 정보를 조회해봐도 비슷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약간씩 차이 나겠지만은 그냥 약간 이상화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만약 우리가 다양한 증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증거 다양하다는 것을 어떤 자료 하나를 얻었을 때 다른 자료가 얻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를테면은 여기 까마귀 한 마리가 앉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이제 유사한 자료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앉혀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관찰한 다른 까마귀가 검을 확률이 그냥 검은 까마귀 관찰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하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낮다고 하면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은 통상 이제 상관관계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세 가지 증거 집합들이.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 아파트가 이 정도 나오면은 구조가 다 비슷하고 다 똑같다고 하면은 플래시 아파트도 비슷한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1을 얻으면은 E2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통상. 이런 구조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이제 베이지안식의 이제 그 상황에 접근에 따지면 이거는 굉장히 유사한 증거인데요. 저는 이게 다양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다른 측면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단순히 이 자료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얻는 과정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는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를테면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보겠죠. 이건
뭐 부동산 114 같은 데서 보고, 이건 서울시 포털에서 보고, 사실 다 다른 방법을 얻은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이거는 네이버 가서 보고, 이건 부동산 114, 이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획득한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1을 산출한 선택 절차, 이걸 선택 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Selection Procedure, SP를 고려해보면은, 다른 거죠, 다. 이런 것들. N사이트에서 매물 정보에서 하이 메탈 조회했고, D사이트에서 조회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획득한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 선택 절차 SP1 이런 거죠. N사이트 매물 정보전에 하이프트를 조회했는데, 이 선택 절차가 문제 있는 선택 절차, 혹은 오류 있는 선택 절차라는 걸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런 정보가 있다 치죠. 이를테면 N사이트 담당자가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냥 실수했는데 굉장히 운 좋은 실수인 거죠. 실제 아파트 매매가는 3억 2천이라 했지만은 이 사람이 잘못 친 거예요. 잘못 쳤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SP1, 그러니까 N사이트 매물 정보란을 통해서 얻은 증거는 사실 증거로서의 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프레시 아파트가 601호가 3억 2천에 팔리더라 하더라도 N사이트 담당자가 실수해서 3억 2천만 원을 친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죠. 시다가 옆 아파트 3억 2천인데 3억 2천이나 쳤다든지, 따라서 한 칸씩 밀렸었다든지 두 칸씩 밀렸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시원이 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SP1에서 얻은 절차들은, 증거들은 다 증거적 능력이 다 상실됩니다. 그렇지만은 SP2나 SP3를 선택해가지고 얻은 자료들의 증거적까지 상실되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의 통상적인 직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1이 바로 이제 참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지금 당장 N사이트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건 아니에요. 실수하진 않았지만 실수했다고 칩시다. 실수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못한데요. C1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통상 E1은 증거적 영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설명 연결이 사라지는 거죠. 가설과 자료 사이에. 왜냐면은 자료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는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거지, 우리 가설, 그 하이 아파트 601호가 3억 2천이라는 것과 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더니 그 601호가 3억 2천만에 나왔다는 게 설명 연결이 상실되는 거죠.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오류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거죠. C2가 다음과 같다면 가설의 높은 확률은 유지되는 거죠.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예. C1만 가지고, 중요한 건 C2,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1이 참이라 해도 C2가 참일 확률이 낮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약간 조금 급하게 만들다가 약간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C1이 참이라 하더라도 E2의 증거적 영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D사이트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N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D사이트도 문제 있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게 상황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C2를 이렇게 한다고 하죠. D사이트 담당자 실수했다고 하면은 C1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N사이트 담당자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C2, D사이트 담당자 실수했다고, 혹은 D사이트에 오류가 있을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이제 정리하자면은 증거가 다양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이 선택 절차가의 상황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자는 겁니다. 이 자료 진술, 증거 진술 E1, E2, E3의 진술될 상황 관계가 아니라 이 E1, E2, E3를 끌어낸 선택 절차들, 증거를 얻기 위한 선택 절차들의 오류가 날 확률의 차이. 그것들이 증거적 영향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를 확률이 상황 관계가 굉장히 낮을 때,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기니까는 그냥 간단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선택 절차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C1이 참일 때, 그러니까 어떤 SP1, 선택 절차 SP1에 오류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을 때, 선택 절차 SP2에도 오류가 있을 거라는 정보 C2가 참일 확률이 1이다. 이건 완전히 상황 관계가 있는 거죠, 오류가.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같은 선택 절차에서, 혹은 완전히 유사한 선택 절차에서 획득된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들은 같은 종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이제
이를테면 C를 볼게요.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그 확률이 상황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오류의 상황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다른 종류의 증거일 거고, 그 다음에 C3, SP3와 비교했을 때, 세 번째 선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SP2와 SP3와 비교했을 때, SP3를 마비시키는 선택 절차가 오류가 날 확률이, 그런 마비시키는 오류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면은, SP2가 SP3보다, 선택 절차 SP3보다 좀 더 다양한, 다른 종류의 선택 절차고, 그러면서 그렇게 얻은 증거 E2는 좀 더 다양한 증거 집합을 구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건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만한 건 아닌데, 이제 쭉 여러분들 자료집 보시면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요. 쭉쭉 계산을 하면은, 보시면은, 결국, 제가 이제 약전 때, 요 값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결국, 유사한 증거, 결국 이제, 이게 C1이라는 오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C2가 일어날 확률이 값이 1에 작아질수록 E2와, 그러니까는 선택 절차 SP2에서 얻은 E2와 가설 H와의 설매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반대로 0에 가까워질수록 커져요. 쉽게 말하자면은 선택 절차가 다양할수록,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 다양할수록 더 높은 확률이 확보되는 거죠. 설매적 연결이 있을 확률이. 가설에. 자,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 액티브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적인 액츄얼한 의미에서 이제 더 강한 증거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죠. 일종의 보험입니다. 만약 그런 오류가 일어났을 경우에, 말고 제가 방금 부동산에서 N사이트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D사이트도 같이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해놓았을 경우에,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 N사이트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 절차를 선택해가지고 다양한 증거를 획득했을 때 우리가 가설의 참을 여전히 확실한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즉, 일종의 보험인 거죠. 당장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버퍼랄까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강한 증거적 연결이 여전히 보존되니까는 다양한 선택 절차를 택해서 우리가 다양한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선택 절차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선택 절차가 문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는 우리가 가설과 증거 사이 설명적 연결이 높은 확률이 여전히 보존되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좋은 증거 집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보험적 역할을 한다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보면은 이게 좀 더 다양한 증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커브 피팅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끌 때 커브 피팅 더 다양한 증거를 쓰는데, 만약 선택 절차를 다양하게 하고 이거는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은 선택 절차 SP1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 집합은 요것만 못 쓰게 되는데 이 증거 집합은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예 증거 집합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인식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커브 피팅이 뭐 예전처럼 예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유지될 만한 정도의 그런 커브 피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선택 절차의 다양성이 이제 증거적 다양성에 대한 나름대로 해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명 조건인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결국 기준 조건도 제시했고, 강한 증거 조건은 좀 잠재적인 의미에서 강한 증거 조건은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 유의미하냐? 왜 이런 다양한 조건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어떤 가설 탐구하고 어떤 가설에 대한 증거를 찾을 때는 가설에 대한 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상. 그 참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을 경우에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설의 지지가. 만약에 제가 현장 연구자라고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때때로 다양한 선택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받을 수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식의 증거 기준, 다양성 기준이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조금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한 증거 얘기가 좋은 증거 얘기를 못했는데 제대로 사실 좋은 증거 얘기는 제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통상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황관계 이제 그냥 자료가 나올 확률보다 어떤 자료 하나 나왔을 때 다른 자료가 E2가 나올 확률이 높다 보면 이 두 개가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이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1보다 크면 클수록 유사하다 보는 건데 이거는 이미 기존의 베이지안들이 언급한 바가 있고 이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양하고 왜 좋은지에서 베이지안적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우리가 좋은 설명과 좋은 증거 개념, 좋은 설명인데 좋은 증거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증거, 좋은 설명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가설에서 어떤 증거를 찾는 경우에는 가설의 참도 확보하려고 하지만은 그 가설이 가진 어떤 위력을 최대한 확장한다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적 가치들, 좀 더 다양한 증거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연구 분야에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해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참인 가설들, 참이라고 사람들이 거의 믿는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자들은 논쟁이 있겠지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인이 하는 가설들에 대해서도 거의 단순히 참인 확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이제 그 코스트 베네피트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이제 비용 엄청나게 들지만 베네피트는 거의 안 올라가는 일종의 믿음 정도 거의 안 올라가니까 그런 일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가지고 뭔가 작업들을 또 하기도 하고. 자, 그거는 이제 사실 저는 참보다는 일종의 참뿐만 아니라 어떤 인식적 가치와 관련된 어떤 좋은 설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낮은 유사성 속도 그냥 그 증거들 사이 상황이 낮은 것들을 연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독립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무질서한 현상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가지고도 참 거짓을 떠나서 그런 설명들을 추구하고 그다음 그런 설명을 제공한 가설들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 거짓 문제를 떠나서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증거랑 좋은 설명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상황관계 접근에서 기존의 다양한 증거 집합과 가설의 설명은 좀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유사한 집합보다 좀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증거, 그러니까 다양한 증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함이 더 강할 수도 있죠. 더 강할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증거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간 다 된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라던가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선생님. 예, 선생님. 예.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블 체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잘못. 어떤 거 더블 체크하는. 예. 더블 체크하는 게 왜 좋은 건가에 예. 대한 아이디어를 약간 좀 포멀라이즈 예. 해서 한 것 같아요. 예. 더블 체킹한다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예. 증거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그럴듯한 부분이 있는데. 예, 선생님. 예. 그게 모든 것일 수 있는지. 예. 지금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까마귀 예로. 예. 그 예하고 예. 이 예하고 예를 들면 예. 선생님, 예. 그 질문은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조금 사실 제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중요한 다양성 개념이 사실 그 다양성이란 표현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양성 개념을 하나로 분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 방금 제가 말했던 선택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것들의 상관관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모든 걸 다 이걸로 했을 때. 아니죠. 전혀. 예. 그거는 이건 좀 그렇게 주장하면 좀 과대망상 같고요. 사실. 예. 그런데 다양성의 의미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몇몇 다양성의 의미들이 사실 좀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를테면은 제가 가장 많이 논의된 것 중 하나가 상관관계 접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E1과 E2가 있는데 그게 다양한 집합이라고 하면은 E2가 그냥 나올 확률과 E1이 참일 때 E2가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다양하다 이런 식의 얘기는 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 차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제가 좀 의외인 게 제가 지금 그 과문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좀 다른 식의 방금 선생님 말씀 더블 체킹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 다양한 선택지를 택한다든지 이런 식 것들은 제가 지금 잘 못 찾아온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질문이신가요?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까마귀사에도 똑같이 아까 그 아이디어로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가 안 들어서 예. 어떤 정보 획득 과정의 릴라이어빌리티가 예. 훼손될 수 있을 가능성 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사실 예. 까마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우리가 과정의 릴라이어빌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 그것도 일종의 더블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 측면 이런 식의 건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선택의 어떤 수단을 썼느냐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자율 획득가 있던 어떤 수단, 어떤 예를 실험이면 실험 절차, 아니면 실험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를테면 증거 진수 있다고 하면 증거에 대한 자료 진수 있다면 그 자료 진술 자체보다는 그 자료 진술을 얻은 과정에서 우리가 썼던 실험 절차든지 어떤 탐구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무런 까마귀도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고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저 사례에서도 이제 예. 까마귀가 일종의 랜덤하게 선택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되지 않은 경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표집 절차의 문제점을 보면서 예. 생각하면은 저런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박사 논문의 일부 섹션을 쓰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예. 사회자만 그냥 예측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 아니, 다양성 문제의 지금 포인트는 예. 워낙에 시작하신 것이 예. 다양한 증거가 왜 유사한 증거보다 좋은가 그걸 예. 점검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아, 예. 근데 그냥 그 선택 과정은 차후의 문제고 그건 뭐 내가 이렇게 모았든 저렇게 모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예. 여기에 다양한 증거가 있고 예. 여기는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유사한 증거가 있어. 그럼 왜 이게 좋은가? 그거 설명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예.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골랐고 저기서는 어떻게 골랐고 왜 딴 이야기 하는지 저는 사실 다양한 증거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선생님이 주목하신 포인트와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데 지금 다양한 증거의 문제에서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료 집합이 있고 그것들이 다양하냐는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는 증거의 다양한 증거가 좋다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철학자의 의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서 남들 해명이라든지 뭐 정당하든지 정당 안 되면 뭐 다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저는 과학자들이 쓴 다양성 개념에는 방금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료 집합 이렇게 이미 던져져 있고, 이렇게 던져져 있고, 이거는 좀 더 다양하게 보이고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자료들 진술만 짱 모아놓고 짱 두면 이건 더 다양해 보고, 이건 덜 다양해 보이는데, 이게 왜 더 좋은가? 이 문제도 하나 되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실제 과학자들이 또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거는 어떻게 얻느냐? 증거라는 게, 그리고 사실 또 증거라는 용어도 좀 논쟁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얻은 자료라는 게, 어떻게 얻어서 이거는 증거되고 어떻게 증거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과학자들한테 있어서는, 현장 과학자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우린 좋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증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저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이준 선생님께서 더블 체킹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얻은 증거 집합은 이거 왜 그 방법만 써서 왜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지. 더 다양하게 해서 해야지. 그것들 측면에서도 다양성 개념을 규정을 하고 지금 이제 저는 다양한 증거의 문제는 제가 앞에 했던 다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게 왜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좋은 증거 혹은 더 강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다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선택 절차 같습니다. 예. 좀 먼저 주셨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약간 예. 개념적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바이오 선생님이 지적하신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시는 다양성 연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예.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문제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이론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다양하면 여기서 다양성은 되게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보가드로수가 되는 과정에서 아보가드로수를 케미컬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과 상당히 독립적으로 보는 적은 우리 인신론적이나 방법론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보가드로수를 확보를 했는데 두 개가 미라클러스 똑같다. 그러면 상당히 그 신뢰도가 아보가드로수가 진짜로 그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수만큼 존재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다양성, 그러니까 그 증거가 그 획득되는 방식이 서로 인식론적으로 독립적이어서 하나가 맞고 틀리고가 다른 하나가 맞고 틀리고와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만약에 그런 독립적 방식으로 다양성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그 증거의 인식론적 진리를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바드로스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그런 어떤 인식적 독립성에 기반한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일종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그런 인식론적 기준들을 충분히 만족했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는 표본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획득된 증거 자체를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다양성 그래서 아마 연수이나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사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적 증거적 다양성을 논의할 때 맥락하고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맥락의 다양성 혹은 뭐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피하는 그런 편견 없는 어떤 증거 수집 과정의 안정성, 뭐 인식론적 믿을 만한 릴라이빌리티 하고 두 문제가 소위 논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답변하시기 전에 정옥선님 관련 그 두 가지 다양성을 좀 상관관계 접근과 좀 차별화시킨 이런 다양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아까 사례가 그 내용도 다르고 취득 방법도 살짝 달라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용을 똑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얘기한 사람만 그 사이트만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관련 질문이라고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아보가드로스 결정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강한 증거 관련해 잠재적 인식 보호 관련해서는 그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제 통상 그 다양한 증거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여러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료집합을 주고 그 안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박 선생님 말했던 셀렉션 그 바이어스 그것도 있지만은 장점도 이제 자료차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선생님 질문은 이제 그 두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로 이해하자면은 사실 연결성이 사실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사실 그거는 이제 생각하면서도 이게 과연 직접적으로 연결되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약간 정리하자면요. 이건 사실 좀 제 변명인데 제 관심을 하자면은 첫 번째 관심사는 다양하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먼저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다양하다는 걸 정의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연 선생님 말씀하신 스타일의 얘기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방금 아보가드로스 사례 같이 그런 식의 인식 다양성의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됐고 역사적 연구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통상 이제 조금 포멀하게라든지 증거이론의 관점에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다룬 게 그 상대적으로 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정했고 요걸 좀 보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실제로 증거적 다양성을 우리가 정의하든지 규정한다는 데 관련해서 좀 더 말 그대로 다양성만큼 다양하게 약간 이제 이러면 다원주의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약간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그 증거에 대해서 좀 다른 통찰을 보자는 거.
그냥 좀 더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연결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의 접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의 접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는 상황의 접근이 통상 베이지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런 연구들 국내 논문도 있었지만은 확률 진단가에서 많이 관점을 뒀는데, 제가 사실 이 뒷이야기를 깊게 못했지만은 그 증거의 확률이라든지 참 말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인식적 가치란 층에서 보자면은 좀 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발표문에도 좀 짧은 편이긴 한데요. 예. 그 부분 저희가 혹시 좀 더 기회일 때면 좀 발전시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마이크로폰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답하는 거 듣고 일단 궁금한 점이 선생님. 이제 지금 이 테크니컬리는 이 증거들 간의 어떤 그 확률값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다양성을 이제 캡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성의 두 가지 다른 의미, 세 가지 다른 의미를 인정했을 때 그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을 어떻게 이제 조율할 것이냐. 사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이게 결국 약간 전 장난감 문제 비슷한 느낌이 때때로 들 때가 약간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다 동일하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 그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다면 이게 다 만족시키고 확률한다고 하면 어느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상호 혹시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은 그거는 결국 사실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이상의 대답을 못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전제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이게 있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 방법을 논의할 때도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이건 또 좀 가치 문제지만은 다른 게 다 동일하면은 더 단순한 이론이 더 좋다든지 다른 게 동일하면은 좀 더 그 적용 범위가 넓은 이론이 더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좀 맥락 의존적이랄까? 상황 의존적 평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불완전한 답변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그거 말고 답이 있겠냐. 막 언제든지 다 통할 수 있는 만능 수단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고 결국 실제 하다 보면은 뭉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상쇄되고 어떤 것들은 더 강화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답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이걸로 마무리 지을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촉박해서 여기까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